정말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보다 이건 남자분들이 들어야 돼요. 예. 이건 남자분들만의 문제야. 여자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남자분들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허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본능이잖아. 예. 근데 남자가 허세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허세가 있는 건 괜찮아. 그게 떻게 보면 남자가 이제 수컷이 암컷한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의 징표니까 이해는 합니다. 예.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잘 보이고 싶고 남자를 꿀리고 싶지 않고 그게 남자의 기본 본능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그런 겁니다. 본인의 자존심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예, 먼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드물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본인의 자존심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먼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사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하더라도 이따 그 사람한테 피해줬으면 먼저 사과하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 알고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먼저 사과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지는 겁니다. 먼저 사과 안 해가지고 일 크게 벌리는 거 진짜 많습니다. 사과했으면 그냥 금방 끝날 거를 사과 안 해가지고 일이 크게 벌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경우 진짜 많아요.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진심 어린 사과 안 버리면 끝나는 것이 그때 자존심 상한다고 체면 상한다고 사과 안 해가지고 영영 볼 수 없는 사이가 된다거나 왼수 사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법정 소송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큰 일을 못 따올 수도 있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놈의 자존심 챙긴다고 정말 부질 없는 겁니다. 부질 없는 거. 인생은요,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겉으로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인생은 게임과 다른 거예요. 영화와 다른 겁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가지고 넉다운 시켜가지고 이겨야 그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인생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떻게든 사소한 게 있으면 사과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고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최대한 협의점 찾아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게 먼저 물어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 될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남자분들 보면 이걸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내가 왜 사과하냐? 자존심 상하게.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다 일을 키웁니다. 정말로 실제로 사과 안 해가지고 합의 못하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니면 계약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제때 사과 안 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네. 뭐 유튜버도 이런 거 많잖아요. 유튜버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수습하라고 사과 안 하다가 민심 잃어가지고 이제 회복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숨기고 하다가 아니면 얼굴에 철판에 까다가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사과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커져가지고 이미지가 박살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어,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면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돈 쓸 필요도 없고 시간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쓸데없는 에너지 계속 쓰고 돈 나가고 시간 나가는 거죠. 소송 같은 거 하면 계속 거기 잡혀가지고 일 못하고 소송 비용 나가고 시간도 거기 계속 출석해야 되니까 계속 잡히는 거죠. 뭐 실제로 소송 같은 거 걸려도 잡혀 있어도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정신이 거기 잡혀 있어가지고 못해. 어. 일반 사람이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2심, 3심까지 가버리면 그냥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 소송 하나에. 뭐 빨리 끝나면 모르겠는데 절대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사소이라는 게. 2년, 3년, 5년 가버리잖아. 그럼 그 기간 돈, 시간,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송이 그렇게 길게 가 있는데 일 제대로 못 하겠죠. 그 소송같이 가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일을 같이 하려고 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죄 판결 나고 뭐 보상 판결 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되는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아요. 예, 저도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 억울한 일. 근데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많은 것들 느끼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과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 점점 사과에 인색해지는 거야.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다가 내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이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실수했으면 그냥 당연히 사과하면 돼.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정말 뭐 내 자존감 떨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정신 잡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막 너무 막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굽혀야 되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가면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특히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월등하게 많아요. 그놈의 그 껍데기가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체면과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자존감과 자존심이 약해요. 왜냐? 자기가 원체 자존감과 자존심이 약하니까 자꾸 외부적인 걸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카푸 하신 분들 대부분이 자존감과 자존심 둘 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낮게 버리니까 자꾸 외부적인 장치를, 외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도 못 받고 어필을 못 하니까 자꾸 이 자동차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차가 없어야 되는데 쓰는 거죠. 자존심이 정말 높고 강한 사람은 뭐 문신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문신 같은 것도 자기가 약하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이 약하니까 도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세 보이려고. 실제로는 세지 않는데 세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자존감과 자존심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물론 문신하시는 분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강하고 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남들이 무시하거나 뭐 내가 뭐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안 흔들립니다. 쉽게 안 흔들려요. 자기 자신을 높게 본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 그렇게 어, 뭐라 잔소리해도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오히려 사태 파악을 더 잘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실수한 게 있으니까 먼저 사과하고 일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게 내 할 일이다. 그럼 까짓 거 뭐 수그려도 괜찮다. 까짓 거 뭐 내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먼저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 특히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게 뭐 나이 어린 사람한테 먼저 수그리거나 나보다 어떤 낮은 사람한테 사과를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존심과 자존감 둘 다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보면 쓸데없는데 자존심이 운운한 사람들 많잖아. 쓸데없는데. 나와서 뭐 이득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막 자존심 어쩌고저쩌고 왈가불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자존심 있어요? 예.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센 척하는 사람 많아도 진짜 센 사람 없어요. 몇몇 되지도 않아요. 진짜 자기가 존경스럽고 자기의 가치 높게 보는 사람은 웬만한 어떤 그런 것들, 뭐 사회의 어떤 짜잘한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어. 오히려 빨리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내 자존심 뭐 어떻고도 체면 어떻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이 낮으니까 오히려 더 저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저런 것들에. 저거 뭐 가진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 땅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저런 거 괜히 쥐고 있다가 사과할 타이밍이나 용서받을 타이밍 놓쳐가지고 일을 걷잡아 없이 키운다거나 관계를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높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고 싶으면 먼저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실수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려에 끼쳐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청자들 보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죠. 오프라인에서는 사과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그럴 거면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놓고 만약에 차단당하고 불이익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왜 차단당하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 아셔야 돼. 특히 젊은 사람들. 사과 한번 한다고 자존심이 깎이지 않게 자존심이 올라가요. 오히려 사과 한번 해가지고 그 일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적이 아닌 동료가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서운한 게 있다 먼저 사과를 내미면 웬만해선 다 받아주고 실수했던 것도 그냥 넘어가고 없던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어떤 일과 사람과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실수한 부분이나 뭐 서로 간의 어떤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자존심 걸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취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두서없는 이야기,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